보일러 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일러는 지금 이렇게 이게 냉수, 온수, 그리고 이게 실내에서 나온 배관입니다. 자, 바닥에 타일을 붙이고 한턱을 올려서 지금 상부에는 다 실리콘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천장에는 도배를 할 것이고요. 벽은 이대로 가는데요. 물론 뭐 하시는 분에 따라서 벽을 조금 더 타일을 붙이시는 분이 있고 페인트를 칠하시는 분도 있고 도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천장만 하고 바닥하고 벽에 한 단만 타일을 쌓고 자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타일은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일러 시공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는 설비분들이 직접 시공을 하셔도 되고요, 개인이 시공을 하셔도 되는데, 자,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요. 1번 보일러는 지금 이 집은 12평 소형주택인데요, 콘덴싱 보일러 들어갑니다. 자, 보일러는 뭐 저희는 경동구 쓰는데요, 뭐 귀뚜라미가 어디든 자 저희 2구 조립해 주세요 하면 2구 조립하고, 앞에서 봤을 때 자 우측에다가 조립해 주세요 그러면 우측에다 분배기를 달아주고요, 분배기 라인을 꺾어 주세요 하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 줍니다. 자, 보일러 실의 크기에 맞춰서 다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이제 제가 돌려서 방향을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보일러가 아무리 해도 기름통도 그렇고 다 철제 제품이기 때문에 바닥에 벽돌 같은 걸 고여서 높이를 맞춰주고 그 위에 실내 타일을 붙였던지 기타 등등 있으면 잘 잘린 것들을 그래서 높이를 맞춰주고 수평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일러를 시공해 보겠습니다. 기름통에서 소리가 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멍 내서 용접하고 하면서 다 잘라 놓은 건데요, 이 만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면 한쪽으로 뒤집어서 이거를 이렇게 기울이고 손을 넣어서 하면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다 빼내시면 깔끔한 기름통으로 변신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일러는 조립이 되는데 방출구와 배수구에 구멍이 안 막혔습니다. 자, 보일러 부속이 들어있는 기름 호스나 기타 등등 부속이 들어있는 곳에 보면 이거를 잠글 수 있는 부속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안에 고무 패킹이 있기는 하지만 막아주신 다음에 몽키나 그런 걸로 꽉 한번 조여 주셔야 됩니다. 보일러와 기름통을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자, 타일 라인에 맞추면 수평이 되는 거고요. 하부에서 뜬 거리와 상부에서 뜬 거리가 똑같으면 기름통이 반드시 섞어요. 자, 이쪽은 기름이 차면 통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바짝 붙이지 마시고 최소 5cm 이상 여유를 주시는 게 좋고요. 보일러는 앞쪽에서 사람이 추후에 수리를 할 수 있게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나온 배관은 상당히 길게 뽑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쪽 저쪽 옮기실 때 편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요. 저는 지금 기름통에는 2단 그리고 보일러는 1단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름이 좀 더 높은 곳에서 자연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기름통을 저 올렸습니다. 자, 이제 수평을 맞추고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호수 연결하는 건 아무나 다 쉽게 벤치만 있으면 하실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배관 분배기에 연결하는 건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구매를 하셨던 대리점 연락을 하셔서 기사님이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 부탁을 드려서 검수를 받으십시오. 기름 보일러는 이렇게 돼서 아무나 연결을 해도 되고 보일러 자체가 과열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지만
그래도 다 만들어진 거 호수만 연결해서 쓰는데 뭐 문제가 있겠냐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어떤 일반 개인 집에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신축이나 기타 등등 필증이 필요하고 하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내가 잘하니까 문제 없어 라고 하셨다가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보일러 좌우에 보면 이런 고무 마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콘센트와 보일러 라인을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라인을 빼주는데요. 자, 한쪽은 기름이 들어가야겠죠.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한쪽은 전원과 그 리모컨 선이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전원과 리모컨이 위에 빠지고요. 전원이 아래에 빠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빼면 다 빠집니다. 빠지면 선을 꽂고 다시 끼워 보겠습니다. 네, 보일러 시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보일러 묶음 게이지도 시공했고요. 그리고 기름 들어가는 라인도 시공을 했고요. 자, 이쪽 라인으로는 컨덴싱 보일러는 연소가 되면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물 빠지는 호스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보일러가 있으면 이게 어떤 용도일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렇게 연결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일러를 지금 전원 연결 안 하고요. 자동으로 해서 물을 밀어넣고 순환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하고 있고, 요즘 보일러는 에어를 뺀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언 탱커로 에어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어를 빼네 안 빼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항시 적정 온도, 단열이 잘 되는 집은 한 17도에서 뭐 19도, 20도 사이로 맞춰 놓으시면 알아서 가동이 됩니다. 실내 온도로 맞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방수 온도. 자, 보일러는 항상 이 배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시면, 보일러가 꺼져 있으면 다시 이 온수를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당연히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껐다 켰다 안 하고 일정 온도로 맞춰 놓으시면 순환 펌프나 기타 등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적게 들어갑니다. 자, 그 점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뭐 그때그때마다 틀린데 온도가 난방 이 배관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외출 모드를 해놓고 난 다음에 보일러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보일러를 안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튼 중요한 건 보일러를 쓰실 때는 껐다 켰다를 최대한 적게 하시는 게 난방비 절감에 최대로 도움이 된다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일러 겨울에 한번 손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 배관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이런 밸브를 하나 더 달아 주시면 밸브를 잠그고 풀고 이쪽을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호스를 연결을 해서 물을 세게 틀어놓으면 물이 나가면서 배관이 싹 청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배관 청소는 집에서 직접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연결을 해도 물은 쭉 빠집니다. 대신에 이 상태에서 물을 연결해서 배관이 깨끗이 청소가 된 다음에 밸브를 잠그면 압에 의해서 진공 상태가 되게 물이 빠지지가 않는데요.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하면 이쪽 연결할 때, 이쪽 연결할 때 호스 안에 물이 빠지기 때문에 바로 다시 난방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추워지고 난 다음에 배관 청소를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겨울이 되기 전에 배관 청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배관 청소는 소켓이나 그런 걸 호스에 연결해서 일반 물호스를 연결해서 쭉 쓰게 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얼마든지 편리하게 개인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녹물이 나오고 뭐 나오고 어차피 배관 청소 하시는 분들이 해서 녹물이 나와도 어차피 그 녹물이 우리 집에 있는 거지 그걸 받아서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뭐 기계로 분다 플러싱을 한다 하지만
RCL 파이프 안쪽에 있는 플러싱을 한다는 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와, 물론 조금 더 강한 물로 쏘아주면 좀 더 깨끗하게 청소는 되겠지만, 중요한 건 저 안쪽에 실내에 있는 배관이 모두 깨끗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깊은 유리병이 손이 안 들어가는 유리병을 닦을 때 저 안쪽은 기구를 이용해서 닦듯이 마찬가지고요. 이물질이나 찌꺼기들,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빼내는데 하는 게 청소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전체가 다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이나 기타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은데요. 부속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혹시나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내 집에 보일러를 고쳐야겠다 하면 전체를 다 스테인리스로 사용하시면 그런 걱정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냉수가 올라가는 부위에 밸브가 없습니다. 이 밸브가 있어야 밸브로 잠그고 물을 차단시키고 보일러 고치는데, 지금 밸브는 제가 다시 달아야 되고요. 이 영상은 밸브를 달고 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별다른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누수되는 부분은 다행히 없습니다. 자, 보일러 연결을 하시고 바로 전원 연결하시면 보일러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 우리 집 보일러 고장 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보일러 순환모터가 돌면서 물도 돌리고, 그리고 자동으로 에어도 빠지고, 그러면서 보일러가 돌아갈 준비가 됐을 때, 스탠바이가 됐을 때, 그때 보일러가 가동되는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보일러가 에러가 뜨면 이 리모컨에 에러 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기타 등등 포털에 경동이면 경동 에러 코드 몇 번, 린나이면 린나이 에러 코드 몇 번, 대성이면 대성 에러 코드 몇 번 치시면 무슨 내용인지가 다 나옵니다. 거의 기름 부족이나 화열 몇 가지 이상은 뜨지가 않고요. 뜨면 그 여기 보이는 각 보일러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요즘은 바로바로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보일러 설치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